평양 무인기 작전은 김용현 전 장관이 경호처장 일대부터 치밀히 준비했습니다. 먼저 작년 5월 육사 후배를 드론 사령관으로 앉힌 뒤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작전 계획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합참 의장과 국방장관은 한 달쯤 지나서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됐고 김 전 처장은 작전 보고서도 아무 권한 없이 직접 보고받았습니다. 작전은 김용현 전 차장이 국방장관으로 옮기며 본격화됐습니다. 10월 2일 김 전 장관은 신중해야 한다는 합참 작전본부장을 뿌리치고 첫 번째 평양 무인기 침투를 감행했습니다. 10월 8일 다시 무인기가 북한에 넘어갔고 한 대는 평양에 추락했습니다. 10월 10일엔 평양에 갔다 돌아오던 무인기가 경기도 연천에 떨어졌는데 여인영 당시 방첩사령관이 무인기에 대한 조사를 막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검 조사 결과 10월 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우리 군의 무인기 18대가 북한에 들어갔고 평양은 물론 김정은 위원장의 고향인 원산과 해군 기지가 있는 남포 그리고 개성까지 침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침투 사실을 감추기 위해 북한의 무인기와 똑같은 장비를 준비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2016년 국내에 넘어왔다 추락한 북한 무인기의 복제품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넘겨받고 드론사는 북한 무인기를 활용하기 위한 전담팀까지 꾸렸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성능 부족으로 북한에 보내지는 못했고 김 전 장관은 이후 무인기가 아닌 오물풍선 타격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10월 27일 김 전 장관은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경고 사격에 반대한 당시 지상작전 사령관에게 대통령과도 얘기했다며 왜 그렇게 겁이 많냐고 질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띄운 11월 18일과 28일엔 경고 사격을 넘어 원점 타격을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거쳐 오물풍선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만을 결정했는데 특검은 원점 타격 시도는 정전협정 위반은 물론 자위권 행사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다며 계엄을 위한 도발 유도로 결론 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적시한 혐의 등에 대한 MBC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북한이 평양의 남측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공개한 지난해 10월 11일 국회 국정감사 중이던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저희들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1시간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북한 내부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잠시 자리를 비웠던 밤 9시 17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평양에 침투시킨 무인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급히 논의한 걸로 특검팀은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다음 날 우리 군 소행이란 사실을 은폐하라고 드론작전 사령부에 지시했고 김용대 당시 드론작전 사령관은 훈련 과정에서 분실한 것처럼 일지를 조작하도록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해병대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평양에 떨어져 있을 리 없는 무인기 수색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부터 무인기 북파를 준비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3월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은 권한도 없이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에게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 임명을 주문했고 이후 김용대 전 사령관은 세 차례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을 만나 무인기 관련 추진 상황 등을 보고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5월엔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전화로 무인기에 무언가 달아서 떨어뜨릴 수 있는지를 문의했고 이후 드론작전 사령관은 전투 실험 결과 보고서와 작전 보고서 등 군사 기밀을 거리낌 없이 건넨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호처장 시절부터 무인기 작전을 수립하고 국방장관 임명 이후엔 직접 평양 침투를 주도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이 오가던 10월 15일엔 아예 이틀에 한 번씩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고 지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특검팀의 공소장에 담긴 혐의를 묻는 MBC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고 김용대 전 사령관 측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전후 과정에 깊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엔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 적 행동이 먼저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특검팀은 전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4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에게는 형법상 외환죄 중 일반 이적과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고,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했던 김용대 전 사령관은 직권남용과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외환죄 적용 여부를 가른 기준은 무인기 작전의 목적을 인지했는지였습니다. 특검은 이들이 북한을 군사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1월 무인기 침투 작전을 벌였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특검이 확보한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해당 메모엔 지난해 10월 18일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 이루의 기회를 찾아 공략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깃팅으로 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를 나열했습니다.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라고도 적었습니다. 북한을 자극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여건을 만들려고 했던 계획이 읽히는 대목인데 비상계엄과 상황을 미리 상정한 듯한 내용도 여럿 나왔습니다.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등 방첩사 체포 대상에 오른 정치인 이름도 등장합니다.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처음 비상계엄을 논의하고 준비한 시기도 지난해 3월 안가회동보다 5달 앞선 2023년 10월로 판단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